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농촌진흥청이요, 이달 중하순부터 사과와 배나무 등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기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3도가 높고요. 과수가 꽃핀 뒤 잦은 비가 내려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잠복한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메리블라이트로 봤을 때도 이달 초 충주 또 제천의 사과 주산지에서 꽃 전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개화기 이후 사전 약재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요.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시군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반경 2km 이내 1,192농가를 유관으로 예찰하고 또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재배 면적에 따라 2에서 6분의 1로 분할해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또 과거에 과수화상병의 의심 증상이 신고된 지역에서는 증상 발현 여부와 궤양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예찰단이 현장 점검에 나서고요. 과수화상병의 특별관리지역 9개 시군에선 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약재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만개 15일 이후 진행되는 3차 방제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농진청은 개별 농가에도 자가 예찰과 더불어서 영농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원 출입 시 작업자와 작업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다른 과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했고요. 또 초기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전국 대표 전화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네, 과수농가들이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를 해주셔서 올해는 좀 과수화상병의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락동 분위기는 어떨까요? 먼저 좀 전해 듣고 오도록 하죠.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가락동 빗방울이 지금 제법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착할 때 한 1시간 전보다도 좀 빗방울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월요일답게 이 시간이면은 우리 전국에서 농산물들 가득 실은 우리 차량들이 빽빽히 들어서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횡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락동 들어오면서도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들이 비로 인해서 지금 더디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차량들이 속속들이 이제서야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반적인 흐름 우리 경매사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균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비 맞지 않게 좀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네. 아, 예. 네네. 아, 비가 이렇게 내리네요. 그렇죠. 비가 와. 많이 내리네요. 네. 사실 이번 주 좀 기대를 했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한 주로서는. 왜냐면은 네. 이제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네, 뒤로 네. 또 미뤄짐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이번 주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래서 좀 한 주의 시작을 이번 주 그래도 우리가 좀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하늘이 안 받쳐주네, 경매사님.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 경매사들은 날씨 일기예보를 항상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주말에도 항상 이렇게 그 일기예보 체크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고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 계약도 이제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기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랬잖아요. 예, 네. 비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매기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지금 이 시간이면은 차량들로 여기가 좀 꽉 들어차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농산물을 가득 네. 실은 화물차들이 네, 네, 네. 더뎌요 오늘요 많이.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오면서 교통방송을 들었는데요. 차들이 좀 많이 좀 그 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 지금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경매 시간도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매기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차량이 진입을 네. 하고 우리 농산물들도 하차하는 작업에다가 네. 경매 진행까지 좀 시간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무사히요. 우리 농산물들 가득 실은 우리 차량들 무사히 잘 가락동 도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자, 교매사님, 비가 내리면은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좀 물건을 올려 보낼 때 네. 많은 출하 전략들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날보다는요. 맞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생물이기 때문에 습기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뭐 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짓무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쪽 관리를 잘 해주셔서 시세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매사님 말씀대로요. 지금 비가 내리는 뭐 내일도 좀 비 이야기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농산물들 품질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가락동을 올려 보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이 좀 매운맛 좀 보여주자고요. 그래요. 한국인의 매운맛 뭘로 보여드릴까요? 청양고추가 최고죠. 네. 네. 청양고추 경매 상황도요. 좀 더 자세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네, 계속해서 뭐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네요. 네, 가락동 소식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 청양고추와 자두고요. 또 축산물도 살펴보는데 오늘은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위 물량입니다. 과일 968톤, 과일 과채 2,745톤, 일반 채소 5,896톤 반입됐습니다. 총 9,610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었던 물량보다 3,403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는 401.7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243.4톤이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더 많이 늘었습니다. 158.3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2,862원이네요.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이 되겠고요. 오늘 42,000원대인데 전일 37,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42,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4,990원 더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 14일이었습니다. 가격 보시면 51,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상승과 하락이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17일 기점으로 한번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4월 29일 가격 52,841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1일 때 39,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가격 42,000원대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이도 보겠습니다. 879.6톤 들어왔네요. 저는 675.8톤 들어왔었는데 전일보다 물량 203.8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추천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943원입니다.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2,500원이 되겠고요. 네, 어제 13,314원 전일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도 역시 13,000원대긴 한데 전일보다는 올랐네요. 629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일 17,000원대였고요. 그 이후에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16일 때는 15,500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한 모습이죠. 오늘 가격 16,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4월 29일 14,642원이었던 시세가 떨어지면서 5월 7일 때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283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요. 지금 11일 기점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3,943원이네요. 네, 매주 월요일에는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된 10대 품목들의 시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10대 품목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10대 품목으로 봤을 때 배추, 양파, 마늘, 대파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양파와 청양고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파와 청양고추 거래 동향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현재 양파 같은 경우는요. 조생종은 거의 마무리됐고 중생종이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생종 출하를 앞두고 시장 내 물량이 늘어나면서 약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청양개포고추는 오름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지난주 산지 공급 조절로 반입량이 감소했고요. 중소형 마트와 식자재 업체 등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부터 보시죠. 1195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643.5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551.9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918원, 최고가는 1,317원, 최저가는 708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918원이네요. 전일보다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64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인데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6일 가격 1,375원까지 상승세 나타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엔 소폭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17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4월 20일 가격이 1,122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 흐름 나타냈었고요. 5월 4일 때 약간의 반등세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1일 때 774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죠. 하지만 11일 이후 기점으로 일주일 사이는 전반적으로 상승세, 오늘 가격 918원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주신 양파 최근 30일 평균 가격을 보면 지금 높은 가격은 1,000원이 넘는 가격도 좀 기록을 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난해 평균이 571원이었고요. 그리고 평년 평균이 659원이었습니다. 이 가격과 비교해보면 4에서 500원 정도 오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국내산 양파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2020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감소에 따른 걸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생종 양파에 이어서 앞으로 출하될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가격 형성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요. 중만생종의 양파 생산량은 107만 1천에서 108만 7천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평년 대비 4에서 5%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지금과 비슷한 800에서 1,000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생육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파 생육 상황 어떤가요? 네, 농업관측본부 7차 생육 실직 조사에 따르면요. 주산지 기상 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이 올봄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 입마름병이 늦게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0대 품목 중에 청양고추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 반입량입니다. 276.1톤 들어갔고요. 전일은 196.7톤을 기록했었네요. 전일보다 물량 79.35톤 더 늘었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328원, 최고가 31,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일 25,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24,000원대까지 하락 흐름입니다. 1,392원 떨어진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자, 청양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월 13일이 36,5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래프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가격은 31,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4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29일 때 34,374원까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까지 형성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5월 접어들면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7일 때 23,082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1일 때 상승 흐름을 탔었는데 근데 11일 기점으로 일주일 사이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양고추 시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청양고추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5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한 5% 많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33,400원보다 낮은 이 10kg 상자에 3만 원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청양고추 상황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 팜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상균 경매사님과 오늘의 주인공이죠. 청양고추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손! 저요! 네. 경매사님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좋아하긴 하는데 먹으면 딸꾹질이 딸꾹질. 나와서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잘 못 드시는 건데 네. 근데도 이 매운맛을 포기할 수 없다. 네, 포기할 수 없다. 네. 즐겨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청양고추 맛있는 청양고추를 항상 몇 개씩 이렇게 골라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맛을 확 돌게 해주는 게 또 청양고추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경매사님뿐만이 아니라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요 고추하면 그래도 매운 거에 먼저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고추 이제 품종 중에서도 우리 가락동에 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자, 경매사님 앞서서 우리가 또 전해드렸지만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근데 또 아까는 막 쏟아지더니 그러네요. 이게 또 여자의 마음 같아요. 갈 땐가요? 네, 네. 빗방울이 조금 이제 좀 약해졌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좀 더디게 지금 차량들 이제 반입되고 있는 막 들어오고 있는 우리 네. 물량들 확인할 네. 수가 있는데요. 자, 비가 내리면은 아무래도 네. 경매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받죠, 경매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막 날씨가 화창하고 해야만이 사람들의 활동력도 많아지고 해서 매기가 좀 많이 살아나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도 좀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도 산지에서 이렇게 좀 추스리고 하는데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기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떨어지면 네. 다행이련만 네. 지금 사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밖에 나가서 뭐 물건 사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비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짚어드렸지만요. 이번 주 그래도 좀 많은 산지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주였어요. 왜냐면 맞아요. 또 아이들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좀 가정 소비로는 작은 게 좀 사랑을 받았더라면 좀 큰 거 위주로 대과 위주로 이제 좀 소비가 되는 게 식자재 쪽으로 납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진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하늘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주네요.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네. 어때요? 지금 분위기도 좀 지난주보다도 좀 약해졌다고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중도메인들의 네. 경매 참여하는 어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약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학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좀 코로나 재발 이런 거 좀 여파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또 날씨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서 약간 좀 막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좀 활발해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좀 꺾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20일 날부터 이제 개학이 되고 이번 주 중간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할수 상황이 있- 있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중도메인 구매력도 지금 네. 덩달아서 지금 같이 지금 네네. 뭐 사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진.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많이들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더 이상 뒤로 미뤄지지 않고 네. 순차적으로 또 아이들 이제 계약하면서 그만큼 농산물 소비는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교매사님, 사실 청양고추가요. 네.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양이 네. 증가를 하는 시기인데 네. 비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도 같은데 오늘 반입량 지난주하고 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현재? 네, 지난주 일요일에 전체 시장 전체로 87톤 정도가 반입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105톤으로 약 18톤 정도 증가를 했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좀 물량이 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락동에 우리 청양고추 양 봤을 때 105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늘 전체 105톤. 물량 비교를 청양고추만. 해보자면은 20% 정도 지난주 대비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늘었지.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조금 주춤하지만은 네. 그래도 양이 좀 이렇게 늘어날 때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출하가 되는 상황일까요? 글쎄 이제 청양고추가 겨울 산지인데 저기 경남 밀양하고 진주 쪽에서 가장 물량이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창녕이나 창원 쪽에서 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 청양고추로는 전라남도 이제 광주나 나주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해 청양고추가 출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짚어주신 뭐 밀양이나 네. 진주요. 이쪽은 네.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이제 작업들을 하고 네. 계시고요. 네.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해천향이 이제 나오는 지역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청향 지역 이제 아무래도 저 밀양이나 진주 이쪽은 좀 그 겨울 산지라고는 하지만은 워낙 또 나중에 심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뭐 당장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광주나 나주 지역에서는 늘고 있고 아마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강원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쪽 산지가 이어질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네. 또 이렇게 달이 바뀌면서 지역도 네. 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이동하면서 어떤 지역엔 또 분위기 좋았다가 네. 똑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또 약해지고 또 좋아지고 네, 맞아요. 뭐 이런 흐름을 네. 타고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더 좋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매사님.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물량이 증가하면서 또 우리가 시세를 좀 가장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좀 시세가 많은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죠?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물량이 아무래도 많이 늘고 또 어떤 코로나 재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시세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해청향이 3만 원대였는데요. 이번 주는 2만 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세가 좀 하락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거의 한 평균적으로 네. 시세를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 경락가 한 지난주 대비 네. 10,0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교매사님, 고추 시세로는 그래도 좀 10,000원 하락이면은 꽤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많이 싶은데요.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 10,000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7,000원, 8,000원대 정도 박스당 10kg 박스 기준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락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7, 8,000원. 네. 그래요. 우리 8,000원이 어디예요? 이 네, 10,000원하고 또 맞습니다. 차이가 네. 나는 상황이니까. 네. 자, 지난주 한 3만 원대 형성했던 우리 청양고추 시세가 이게 10kg 기준이고요, 네, 교매사님. 맞습니다. 자, 오늘은 평균적으로 한 2만 원대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네. 자, 여기서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네. 또 오늘의 최고 낙찰가가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최고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최고가를 받는 지역은 이제 해청향 나오는 지역인 전남 광주 지역인데요. 오늘 최고 38,000원까지 낙찰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해 최고가 한 이 시기 어느 정도 나왔죠? 지난해 최고가를 보니까 지난해 최고가 다 5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대부분 4만 원대 중후반대가 좀 이렇게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전년도에 비하면 최고 시세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평균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봐도 네. 지금 하락한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 최고 낙찰가 38,000원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 지역이 지금 해청양 어디죠? 광주. 네. 광주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그쪽도 고추가 괜찮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량은 저쪽 밀양이나 진주 쪽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제 해출하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핵게 좋고요. 네. 우리가 또 바로바로 나온 걸 또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매사님, 이렇게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품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세가 많이 떨어질 때에도 품질 관리를 잘하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아무래도 잘 돼야 또 시세가 치고 올라갈 때 제 시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품질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내가 네. 올라갈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매사님, 비가 내리는데 네. 잠깐 좀 옆으로 와서 네. 보면서 품질 짚어볼게요. 네, 네, 네. 청양고추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네. 아니, 교매사님 네. 이쪽으로. 네. 예. 네. 아, 친절하게. 네. 네. 이거를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어때 전반적으로 지금 네. 요 세 가지를 나눠 놓으셨는데 네. 한눈에 봐도 이쪽이 좀 가장 이쪽이 그렇죠. 가장 좋은 이제 청양고추 그렇죠. 품질 같고 경원 씨처럼 어떤 쪽 차이를- 뻗었죠? 예, 네. 그런데 키는 전 네. 작지만은 네.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나요, 새 지금 고추가? 이제 이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물건이 좀 이쁘게 짝짝 뻗어 있잖아요. 때깔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창향인데 좀 아무래도 이렇게 촉감도 부드럽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그 청향이고요. 네. 요것은 이제 아주 휘었어요, 좀 예, 이렇게. 휘고 네. 딱딱합니다. 요거 이제 아주 최고 끝물.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중간 단계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 전체적인 비중이 가락동에 반입된 우리 청양고추가 네.
품질이 좀 좋은 게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극히 소량인 거죠. 어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요거에 이런 경우는 전체 물량의 한 20%도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좋은 것도 전체 물량의 한 20%는 넘지를 않아요. 이 사실 중간 단계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차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맨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반불이라고 그래서 얘 뭐 홍고추가 되려다가 그렇죠. 청양이 되는. 이제 홍고추가 홍청양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시세가 좀 많이 내려가서 자, 이런 것을 좀 선별을 잘 해주십사 하고 갖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네, 딱 봐도 네, 얘는 지금 그렇죠. 홍고추가 되려다가 지금 네. 머무내서 이런 게 지금 좋은 이 네. 청양이라 네.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게 네. 되면은 아무래도 가락동에서 제 시세 못 맞습니다. 받습니다. 네.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니까 요것만 네. 잘 골라내는 작업해서 네. 지금 현재 이런 고추 위주로 선별을 그렇죠. 좀 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물량이 지금 지난주 대비 20% 정도 지금 증가하면서 시세가 좀 한 8,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또 아이들 개학도 하고, 근데 아이들 네. 잠깐 아이들 이거 들어가나요, 청양고추가? 그렇죠. 이제 맛을 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야. 아이들도 매운맛을 좋아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 떡볶이를 좋아하는 게 애들이 아.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떡볶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아무쪼록요, 이번 주 좀 시세에 따라서 걱정들 많이 하시겠지만요, 또 아이들 개학도 하고 점차적으로 식자재에서 또 많은 좀 발주가 일어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릴 때 아무래도 품질 관리만 잘 신경 써서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양고추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평균 오늘 가격 39,800원입니다. 전일 37,6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전일보다 2,200원 더 높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만 원, 대전이 3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서울이 2,000원, 그리고 부산, 대구는 4,000원 상승 흐름이고요. 광주, 대전도 2,000원, 1,000원씩 오르면서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상승 흐름입니다. 평년 전국 평균 35,220원이고요. 4,580원. 오늘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셨을 때도 역시나 평년보다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이 2,000원대, 그리고 서울은 6,400원대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과채 중에서는 수급 조절이 필요한 10대 품목으로 지금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사과와 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사과와 배 같은 경우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두 품목 모두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월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이 늘어서 지난해 대비 5% 증가할 전망이고요. 배 또한 저장량이 많아서 지난해보다 3% 증가한 7,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10대 품목 사과 경락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12.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4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105톤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2,8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3,000원, 최저가 44,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51,000원대, 오늘은 52,000원대로 올라섰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54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2일이 가장 낮은 최고가 52,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지금 63,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63,000원의 최고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월 24일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왔고요. 5월 7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5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30.7톤입니다. 자, 전일은 19.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11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4,65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8,000원대 평균가가 오늘은 지금 4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전일보다 5,82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 16일 가격이 45,000원까지 낮아졌었고 이 가격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5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이 가장 낮았고요. 3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5월 초반대 48,000원대까지 올라줬었고 지난주까지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1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 회복하면서 오늘 평균가 4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사과와 배 시세까지 확인을 봤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과와 배 소비가 좀 상반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당초에 좀 저장량이 많았던 사과보다 저장량이 좀 적었던 배의 시세가 소비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었는데요. 서로 다른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배는 올해 출하량이 평년보다 24.4%나 줄었지만 4월 평균 도매 가격이 36,000원으로 평년 34,300원보다 소폭 오르는 것에 그쳤고요. 사과의 경우는 올 상반기 사과 출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또 지난해보다는 8.4%나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 기대 이상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4월 사과 평균 도매 가격이 28,600원으로 평년 4월 도매가인 26,000원을 웃돌았습니다. 네,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좀 소비 역량이 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가정용과 외식으로 나뉜 사과, 배 소비 때문인데요. 사과의 경우에는 가정용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계약 연기나 또 외식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반면 배는 음식 재료로 쓰이는 등 외식 소비 감소로 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과채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멜론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25.67톤 물량 반입됐습니다. 전일 24.3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1.3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머스크 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3,55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3만 원대 평균가가 오늘은 33,0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2,84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4일까지는 감소 흐름이었고요. 5월 12일이 가장 높았네요. 38,000원 기록했었고 14일까지 계속해서 감소 흐름을 보였습니다. 25,000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14일 기점으로 다시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대 보시면 33,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은 자두입니다. 자두 경매 시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23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286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두 대석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04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2,900원대 평균가, 오늘 평균가는 21,000원을 지금 갓 넘긴 상황이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88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12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 가격 5월 14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5월 17일 어제부터 또 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2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4월 30일에 56,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 가격이 지금 5월 초반대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2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8,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공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8,89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과일 자두를 생각하면 새콤달콤함이 먼저 생각이 나면서 입안에 좀 침이 고이는 게 사실인데요. 김천에서는 자두 출하가 벌써 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두 담당자 유종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2일 김천에서 자두가 첫 출하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년보다 일찍 자두를 좀 만나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지금 출하되는 자두는 하우스에서 재배된 자두인데요. 하우스 자두 재배는 가온하는 시기에 따라 출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김천의 경우에는 주로 1월 상순부터 가온을 시작해서 5월 상중순경에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경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져 노지에 비해 약 4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하량이 많은 노지보다 40일 정도 빠른 출하다 보니까 시세도 좋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첫 출하량과 시세 어떻게 좀 형성이 됐나요? 노지 자두가 나오기 전까지 하우스 자두의 생산량은 약 90톤 정도로 예측이 되며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품질 면에서 인정받아 1.5kg 사수 기준 단가는 약 25,000원에서 27,000원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첫 출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텐데 지난해보다 시세가 좀 약한 상황이라서 좀 농가에서도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땠나요? 이 시기에 하우스 자두는 노지 재배에 비해 개화기로부터 결시기까지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가지고 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우스 재배라고 해서 재배가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밤을 지새워서라도 이제 키워낸 이 김천 자두가 더 좀 기대가 되는데요. 김천 자두가 소비자들에게 좀 사랑받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천 자두는 주로 가파른 산 아래에 식재되어 게르마늄 성분을 많이 함유한 사질 양태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좀 높고요. 네. 추풍용 고개가 찬바람을 막아줘서 습기 또한 인근 지역에 비해 약 일주일 정도 빨라 맛있는 자두를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일찍 만날 수 있는 김천 자두인데요. 현재 작황은 괜찮은 상황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몇 품종이 썰이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남은 과실에 정성을 쏟아 크고 맛 좋은 자두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고품질 자두를 지금 생산을 해주고 계신데 이 자두를 연중 맛볼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늦자두 추위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고 대석 조생의 시설 재배 기간을 앞당겨 소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두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연중 맛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고요. 제철 맞은 자두를 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두는 구매 직후에 바로 먹으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맛을 선호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후숙을 하면 할수록 단맛이 강해져서 취향에 맞게끔 후숙하여 자두를 드시면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 자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자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저희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자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경락 좋습니다. 15일 금요일 834마리 그리고 목요일은 2191마리 들어왔습니다. 네, 전일과 비교할 때 1357마리 적게 반입이 됐네요. 한우 전국 경매 가격입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으로 보시죠. 목요일 2,040원, 금요일은 2,02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거새우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가격 2,236원, 금요일은 2,196원입니다.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1.8%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암소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1,807원, 금요일 1,785원 역시나 하락세입니다. 1.3%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보시죠. 유구 지육 100g 기준이고요. 목요일 1,028원, 금요일 989원으로 3.8% 더 떨어졌습니다. 네,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목요일 5,058원, 금요일 4,923원 역시나 하락 흐름이죠. 2.7% 더 떨어졌네요. 돼지 도매 가격입니다.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시죠. 목요일 5,058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4,923원으로 2.7% 떨어졌고요.
닭 도매 가격 600kg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1,326원, 금요일 1,310원으로 역시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 더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걀 특란 10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1,092원이었고요. 금요일 1,082원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0.9%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특선물은 닭고기와 달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농협가금팀의 조명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닭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계 유통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네, 4월 기준 생계 유통 가격은 전월보다 223원이 하락한 킬로그램당 912원입니다. 독일 물량 증가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36.9%, 그다음에 평년 대비해서는 35.3%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자, 위탁 생계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좀 어떤 상황이고 또 소비자 가격도 지난해와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4월 기준으로 그 위탁 생계 가격은 킬로그램당 1,346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킬로그램당 이제 1,428원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5.7% 하락한 가격이고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킬로그램당 5,078원으로 지난해 5,316원, 평년 5,337원보다 각각 4.5%, 4.9% 하락했습니다. 예. 네, 뭐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닭고기 가격이 좀 하락 흐름인 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육개 사육 마리수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 그 육개 사육 마리수는 병아리 생산이 늘어서 지난해 동월에 대비해서는 한 4% 정도 증가한 1억 77만 마리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4월 병아리 생산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5% 증가한 7,809만 마리로 추정되면서 5월에서 11월 6개의 사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개 사육량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달 5월 도개 마리수는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5월 도개 마리수는 작업일수 감소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2.5% 감소한 9,522만 마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추세입니다. 20년 5월에서 10월 병아리 입식과 관련된 6월에서 11월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한 5억 7,462만 마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개 마리수도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생계 유통 가격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 가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생계 유통 가격은 그 월 초에 소폭 상승했지만 네. 평균 한 800원대의 낮은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도개 마리수 증가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 생계 가격은 월 초에 가격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킬로그램당 1,330원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이제 4.6%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육개 수급 전망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3월 이후에 종계 입식 증가로 인해서 성게 사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5월에서 8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난해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은 지난해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종계 생산성 등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병아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계도태 지연 시에는 생산량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아리 생산량이 증가하면 곧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이어질 텐데 또 공급 강에 따른 이 가격 약세까지도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대책으로는 어떤 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유경종계 성게 증가로 그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3월 유경종계 성게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대비해서 4.3% 증가한 507만 4천 마리로 되었고요. 3월과 4월 병아리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 5%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제 하림 신도계장이 본격화되었고 사조원 신도계장이 역시 하반기에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도계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병아리 입식을 통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도 좀 상당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5월 11일 그 한국 육계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요,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은 1,615만 5천 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난해보다도 이제 123.7%가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침체와 가격 약세 장기화가 맞물려서 역대 최고 수준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현재 닭고기 수입량 추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수입량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3월 닭고기 수입량은 9,531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16.5% 감소했습니다. 네. 냉동 닭다리 수입 단가는 키로당 1달러 99센트로 지난해보다 4.2%가 상승을 했고요. 4월 중순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6,382톤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4.6% 감소했습니다. 뭐 역시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 등으로 국제 가격이 하락세이며 네. 주요 국가의 공급 차질, 그다음에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5월 이후의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육 공장이 좀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뉴스가 좀 계속 들리고 네. 있었는데 이런 것이 국내 닭고기 업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네, 좀 우려가 예상이 되실 되나요? 텐데요. 네. 미국 내 그 육류 가공 시설 직원들의 이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가공 시설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육류 대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미국 내 양기업은 그 대부분이 또 기업화가 되어 있고 도축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력 투입이 최소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또한 그 닭고기는 타육류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 구매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그 농산물 가격에 의하면 1935년과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도 62%가 저렴합니다. 네. 그 미국도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육류 대란을 대비하고 또 안정적인 닭고기 생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어서 네. 국내 닭고기 업계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비 부분인데요. 지금 소비 상황이 좀 안 좋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년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축제와 그 프로 스포츠 개막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증가했지만 네. 올해는 이제 대부분 취소가 되거나 무관중 개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초중고의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물량 감소도 닭고기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 내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학 연기와 외식 산업 감소 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소비 침체로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어려우면 소비 심리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고기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전망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과 같은 적극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한 네.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와 닭고기는 사실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가 아닐까 좀 예. 생각이 되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치킨 좀 시켜 드시면서 네. 프로야구 중계를 같이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달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달 달걀 생산량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신개군의 증가와 산란 녹의 도태수의 감소 등으로 달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6개월령 이상 사용 마리수가 줄어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현재 달걀 산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산지 가격을 볼까요? 그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상승을 하고요. 평년보다는 하락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걀 생산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이제 9.4%가 상승한 1,130원이었고요. 5월 현재 달걀 산지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달걀 소매 가격이요. 지난 2월부터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소매가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상승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달걀 소매 가격의 경우에 2월에 이제 1,728원이었고 3월에는 1,758원에 이어서 4월에는 1,806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달걀 소매 가격의 상승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이 줄고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이제 대표 식재료인 네. 달걀의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대표 식재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닭고기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었는데 지금 달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 신조어 중에 이제 돌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돌아서면 밥 차리고 또 돌아서면 밥 차리고라는 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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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개학이 늦춰지고 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돌밥 해야 하는 상황에 달걀 후라이라든가 그다음에 달걀찜 등 각종 요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달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코로나19가 소비의 어떤 그 농식품 구매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2차례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입이 늘었다고 조사한 품목 중에 1위가 달걀로 39.4%의 소비자들이 달걀 구입을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는 1차 조사 때보다 29.5%포인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돌밥의 대표적인 그 수혜 품목이 바로 달걀이 아닐까 좀 네.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좀 특이한 달걀 소식을 접했습니다. 토종 딸기 낳은 달걀이 백화점에서 판매된다라는 소식인데 이 달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나요? 네, 그 토종닭이 낳은 달걀은 일반남보다 이제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네. 하지만 토종닭을 키우기 어려운 데다가 일반 산란계에 비해 산란율이 현저히 낮아 그간 상품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종닭 달걀이 그 상품화되기까지는 한 20여 년간의 토종란 복원 사업에 힘써온 농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그 황실 토종 유정란은 지난해 10월에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내 1호 산란용 토종닭으로 인정을 받은 네. 황실 토종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예. 네.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제 판매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약 4,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5,000수 가량의 토종닭을 자연 방목해서 키우고 네. 유기농 사료를 먹인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뭐 황실 토종닭이 낳은 달걀이라고 하니까 뭐 가격은 그만큼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좀 한 번쯤 사 드셔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지난달부터 이 가정용 판매 달걀 선별 포장 유통이 또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도 측면에서도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예, 지난 그 4월 25일 날 계도 기간이 만료에 따라서 그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 의무화가 이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모두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남, 포장 후에 유통을 시켜야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일부 허가 준비가 이제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5월, 그다음에 편의점은 8월, 체인형 슈퍼마켓과 개인 마트는 10월부터 지도 점검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달걀 포장 공장과 또 축사 간 거리 규제도 오는 6월부터 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죠. 지난 4월 16일 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예. 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받으려는 시설은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해당 요건 시설에 따라서 가금육 사육시설 중에 집란 또는 보관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이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등 그 가축 전염병 확산을 예.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 가금류 사육 시설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할 경우에는 외부 인력이나 이래 차량이 이제 빈번하게 출입이 이루어지고요. 네. 질병 전파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부칙으로 이제 시행일이 부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시설과 농가 간 이격거리 500m 제한 규정의 경우에는
법 공표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인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목표를 가진 그런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좀 안심하고 달걀을 사 먹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또 농가에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잘 좀 시행이 돼서 그 목표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시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시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7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598원, 최저가 33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보다 4원 높은 평균가였고요. 취청오입니다. 10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6,55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4,6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28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78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990원, 최저가 3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1원 하락했네요.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92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6,6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423원, 평균가는 상승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2,80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3,300원, 최저가 17,13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51원 평균가 상승했고요. 양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69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680원, 최저가 1,64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7원 상승한 평균가였습니다. 멜론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01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7,9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24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깻잎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69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원, 최저가 1,000원이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가 5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9,424원, 월요일 오늘 9,48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같고요. 금요일 가격이 2,186원인데 오늘 더 올랐네요. 2,21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기준은 100g 같습니다. 금요일 2,073원, 역시나 오늘 가격 돼지 목살도 더 올랐네요. 2,102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금요일 5,167원, 오늘 가격 역시나 더 올랐습니다. 5,19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또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가금의 가축 더위 지수와 또 이에 따른 가축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건데요. 가축 더위 지수는 온도와 습도 정보를 이용해서 가축이 더위를 느끼는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농장주는 매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컴퓨터로 이 가축 더위 지수를 확인함으로써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요,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또 더위 스트레스 경감 사료를 급여하는 등 이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축종별 관리 방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에서 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 신청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축산 농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생생유통백과 시간에 정말 상생 품목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요리 방법까지 다양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 상생 품목이 바로 파프리카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또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트리벨리도 그렇고요. 달고요. 또 네. 식감도 좋은 파프리카였습니다. 정말 네. 이 싱싱한 파프리카
맛있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저희가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해 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가금팀의 조명관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호박과 포도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